안녕하세요. 매일 주식사는 밀레입니다. 오늘은 2021년 3월 11일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는 다우존스, SP500, 나스닥 그냥 전체적으로 다 시장은 좋았다고 생각하고, 나스닥은 3.6% 오른 지 얼마 됐다고도 2.5% 정도 올랐습니다. 지수가 한창 빠지기 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50%는 돌아오지 않았나. 지금 한 1월쯤으로 다시 돌아왔죠. 이 상승하는 추세가 상당히 무서워요. 저는 이게 좀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. 여기서 좀 머물다가 이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, 뭐 부양책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다시 기술주가 주목받고 있는 건지 시간을 보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 자산은 25,148달러고요. 매년 배당은 665달러입니다. 요새 좀 배당주를 또 못 사고 있으니까 배당이 또 못 오르고 있네요. 상반기까지는 기술주 중심,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치주 중심, 배당주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, 일단은 아직은 3월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성장주를 모아보려고 해요. 일단은 그래도 평가손익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거의 제 자산이 처음으로 25,000달러 돌파한 것 같아요. 매일 한 24,000에서 하락하고 사고 이래가지고 24,000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, 이제 드디어 25,000에 올랐습니다. 어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ACTC가 아니죠. ACTC 프로테라를 5주 정도 매수했습니다. 어제 또 프로테라가 급격하게 또 상승을 했죠. 저는 프로테라가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는데, 좀 급하게 오르는 면이 있어서 평단을 좀 낮춰야 되는데, 사실 이 프로테라를 제가 하루 전에 매수를 했어요. 저는 한 18달러에 좀 걸어놨는데 매수가 됐습니다. 사실 17.50에 이 정도에 5주 매수해야지 하다가 거의 19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못 사겠지? 그리고 18달러 걸어놨는데 쭉 빠지면서 사줬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어제 장에서 사진 않고 하루 전 장에서 18달러에 5주를 샀습니다. 18달러에 5주 사면은 딱 90달러죠. 그래서 어제는 이 ACTC 5주로 다 샀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ACTC 5주 한번 등록할게요. 5주를 샀고요. 18달러에 5주 샀습니다. 그래도 진짜 상승세가 무서워요. 며칠 전만 해도 15달러였는데 이제 거의 한 20%나 상승을 했습니다. 하락장에서 공포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지수만 거의 10% 이상 상승한 것 같아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셨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. MP는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반갑죠. 하루 만에 10% 정도 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한 13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MPA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3월 12일 날 연장 투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, 레딧이나 이런 쪽에 좀 찾아봐도 연장 투표를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. 왜냐면 연장이 안 되면, 또 합병이 안 되면 무산되기 때문에 또 MPA를 매수한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은데, 한번 결과를 나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6월 달까지 또 연장 기한을 좀 늘리고 6월 달 전에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조금의 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 클로바 헬스케어도 저를 되게 애태우는 또 주식이긴 한데, 그래도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1달러 정도 낮췄는데, 사실 더 매수해봐도 괜찮았던 가격이다 좀 생각이 들고, 7달러 이후에는 거의 23%나 상승했어요. 그래서 클로바 헬스케어를 7달러에 매수했다면 지금 괜찮은 수익을 봤죠. 그리고 GSH, 이 블록파이에 루머가 있었는데, 이 루머는 아직 오늘 뭐 발표할 것 같다, 그 루머에는 있었는데 뭐 발표는 아직 안 났고요. 블랙파이도 좋은 이슈가 있다,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시리즈 D 투자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서 한 3.95% 낮아졌는데, 한편으로는 GSH가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. 그러니까 스펙 머지는 여지가 남아있다. 블록파이가 골드만삭스도 스펙이다 보니까 좀 믿는
구석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또 아크큐도 어제 5%나 상승했어요. 야, 이 아크큐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5%나 상승하기에는 그래도 액티브 ETF인데 많이 상승을 했고요. 최근에 좀 한 2주 정도 샀는데 더 샀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제가 더 떨어지면 $80 미만으로는 계속 한 주씩 사겠다 했는데 너무 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거의 이제 또 $90 돌파할 것 같네요. 아니면은 지금 가격이라도 좀 계속 모아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목표인 20주에서 30주 그 Q를 빨리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GOEV 어제 많이 상승했어요. 13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GOEV는 그 트레일러 픽업 트럭 같은 디자인도 발표하고 지금 횡보가 좀 기대가 되죠. 최근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의 스펙 가격보다 낮은 가격까지 한번 왔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 $14까지 올라갔네요. 그리고 장외시장에서는 $15까지 가네요. 카누는 저는 또 좋아하는 또 회사기도 하고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회사인데요. 그래서 픽업 트럭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는 좀 디자인이 동글동글한 거, 그 카누의 그 시그니처 요 LED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예쁘게 생겼어요. 픽업 트럭. 픽업 트럭이 약간 좀 다 각지잖아요. 약간 직사각형으로 막 움직이는데 얘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픽업 트럭도 어제 발표를 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 발표했던 거에서 뒤에만 좀 트럭으로 바꾼 게 아닌가. 그래도 이런 또 디자인, 또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픽업 트럭 좀 발표를 했고, 이거는 이 트럭은 아마 사전 계약을 하반기부터 받고 2023년에 인도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누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이에요. 뭐 테슬라나 루시드처럼 뭐 당장 공장을 지어서 올 하반기부터 막 인도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천천히 지금 픽업 트럭도 준비하고 있고 또 B2B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. 최근에 5,1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꾸준히 상승하더니 오늘 6,500만 원까지 증가했고 제가 좀 전에 업비트를 봤을 때 6,600만 원까지 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ETF가 요 XLC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메신저나 이런 SNS 관련된 ETF인데 이 하락장에서도 거의 유지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지금 또 어제 상승분을 안고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 아마도 한 11월 달에 매수했다면 지금 한 20% 정도의 상승을 좀 보였을 것 같고요. XLC에는 뭐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또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여기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관련된 거 넷플릭스도 있네요. 그래서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서비스 섹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페이스북이 20%이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이나 또 구글 뭐 이런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ETF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ETF를 또 받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새 페이스북이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잘했고요.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 쪽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오큘러스 VR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. 이 오큘러스 2인데요. 최근에는 막 중고에 웃돈 주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현재 국내에 입고되는 양도 적은데 사람들 주목도 받고 있고 최근에 이게 10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전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 세계 예전에는 좀 장비가 좀 비싸고 그리고 스펙 컴퓨터가 좀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VR을 좀 사용했는데 요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오큘러스만 가지고 있어도 VR을 좀 즐겨볼 수 있어요. 요런 또 오큘러스 그래서 많이들 사고 있단 말이죠. 아마도 이런 또 판매에 대한 실적이 페이스북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요새 페이스북을 매수해도 좀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으로
아니면은 이렇게 스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260달러 미만으로 샀다가 한 280달러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뭐 이런 형태로 스윙 트레이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한 10% 정도 수익 보고 계속 팔고. 그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또 메타버스를 말하고 나니까 이 또 회사를 말할지 않을 수 없죠. 엊그제 이틀 전에 또 상장한 또 메타버스의 주요 선두주자 로블록스가 있죠. 근데 로블록스를 아크 W에서도 매수한 것 같아요. 여기 또 보면은 아크 W에서 저 로블록스 쉐어를 51만 주 샀다. 이게 IPO 당일날 산 것 같고요. 평균 단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0.47% 정도 또 매수했다라고 좀 보여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아크를 또 좋아하시는 그런 또 추종자 분들께서 이렇게 또 주가를 띄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로블록스가 좀 IPO 처음 시작했을 때 가격인 한 65달러 이하로 오면은 좀 매수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약간은 고평가된 게 아닌가. IPO 주식들이 대부분 좀 고평가를 처음에 받고 좀 상승한 다음에 자신의 주가로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죠. 최근에 또 IPO 했던 요 C3AI 기업도 처음에 한 94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183까지 갔다가 좀 또 110까지 하락했다가 이렇게 요동치다가 요즘 하락장 어닝 발표 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현재는 한 86달러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다시 IPO 된 또 주식들은 적정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니티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. 유니티도 처음에 65달러였는데 좀 성장주 이슈가 많다가 보니까 174달러까지 갔다가 174달러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106달러. 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어닝 발표 후에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IPO 된 주식들은 어닝 발표 후에 들어가도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. 만약에 어닝 발표가 정말 좋게 나왔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, 어닝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적정치만 딱 나오면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쿠팡, 일본 회사라고도 또 불리곤 하지만 그래도 쿠팡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또 요새 이커머스 기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? 어제는 한 63달러로 시작했는데 49.25까지 좀 하락했다가 장외시장에서는 52달러까지 올라왔어요. 근데 이 쿠팡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30달러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쿠팡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쿠팡이 서비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.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한다면 좋게 볼 수는 있겠는데,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최대 경쟁자이기 때문에, 저는 네이버가 시총이 60조 정도 되는데 현재 한 이 시총이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.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좀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조금 상승하다가 마감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딱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었던 IPO 한 회사들 두 가지, 로블록스랑 이 쿠팡 좀 소개시켜 드렸고,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. 내일 봬요.